자, 다원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이제 하한가 들어가는 이슈 같은 경우는 앞서 국감에서 이거 대통령이 이거 이제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거 이 정도면 뭐 정부가 사기당한 거 아니냐. 지금 납품도 하지 않았는데 돈은 아니 무슨 선급금을 납품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선급금을 60%나 제거를 했다. 이게 지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기존으로 선급금으로 받아간 것만 해도 수천억인데 그 돈은 어디다 갖다 쓰고 공급하기로 한 거를 지금 공급 안 하고 있다가 천억에 남의 돈을 빌려 와가지고 작업을 이미 수천억의 선급금을 주었는데 이 말도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질타를 받으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도 이런 종목들이 나오네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건데, 하긴 뭐 최근 같은 경우도 이 코스닥 시장이 우리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 계속해서 불신받는 이유들 같은 경우 여러 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최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아주 뻔한 수작질의 오스코텍 같은 회사들이 있었죠. 이거 제너스코하고 분리 상장하겠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너스코하고 분리 상장을 하겠다는데 이때 분리 상장하겠다는 이유를 뭐라고 됐냐 그러면 이게 제너스코하고 분리 상장을 하지 않으면 스톡 옵션을 제너스코에 있는 미국에 있는 직원들이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나간다 이거야. 우리 이 연기금 쪽에 연기금 운용법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왜 연기금 운용본부는 실적이 나지도 않는데 수익률이 나지 않는데 왜 다 성과급을 받아가느냐 라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하자 우리 훌륭하신 연기금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그러면 연기금이 전주에 지방에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어찌됐건 간에 성과급을 지급하자면 펀드 매니저가 아무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한번 볼까요? 경력 쌓으려 그러면요 무조건 들어가요. 지방에 있어도 그 경력 연기금 운용본부 경력을 바탕으로 가지고 더 좋은 자리 더 연봉 더 많이 주는 자리로 가니까 그거 연기금 운용본부는 그 징검다리 역할하는 그런 데거든. 근데 거기다가 성과급 실적이 수익률이 개박살이 나도 성과급을 무조건 주게 돼 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뭐하냐 그러면 4배속 채우겠다라는 거죠. 4배속 채우겠다. 이 다원시스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가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자 지금 이제 하한가 들어가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이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2년 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시가총액이 4천억대였고요. 작년 이맘때 하더라도 1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4천억대였습니다. 지금 1년 전에 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년 전 대비 마이너스 77% 이런 수준으로 이 4천억대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쪽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천억대까지 들어갔던 회사예요. 이게 두 개 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대표 종목입니다. 핵 융합 전원 장치 분야 국내 대표이자 세계적인 수준을 바치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술력을 평가받는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철도 분야에서 역시 마찬가지 또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기서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질타한 거 충분히 질타할 만한데 이거 앞서 이미 사실은 나왔던 이슈가 돼요. 이거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요. 그래서 계속해서 철도 얘기 이런 거 나오죠. PMSM 구동 여기 나온 거.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앞에서 보면 밑으로도 보시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코레일 쪽하고 특혜 시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코레일 쪽에서 유난히 얘기를 감싸돌고 이렇게 하다가 납품도 안 하는데 선급금은 60%씩이나 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지금 이제 제대로 두들겨 만든 건데 앞에 이미 뉴스가 나와 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액 주주들하고 계속해서 쌈질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이 중간에도 나오는데요. 자회사 이런 거 분리시켜 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그 케이스가 되죠.
자원 메닥스가 그렇고 파워트론이 그렇고 자 이러면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 분리 상장시키겠다 이겁니다. 자원 메닥스 그래가지고 이거 이미 기술 특례로 상장했던 이게 제도전이죠. 한번 나갔다 실패하고 지금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 회사 같은 경우에 자 여기 같은 경우 보실까요? 이거 전원 종목 이거 이제 소액주주하고 싸움 붙은 게 지금 이것 때문에 싸움 붙은 건데 이게 싸움 붙은 건데 자 이거 같은 거 보실까요? 이거를 떼내 가지고 자회사로 원래 밑에 있는 거 요거를 떼내 가지고 사업부를 떼내 가지고 이게 전원장치 사업부를 떼내서 자회사로 설립을 하는데 요 과정에서 이 대주주 지분율 같은 거 다원시스의 지분율은 뚝 떨어지고 대주주 지분율은 훅 올라 들어가고 이 전형적인 케이스 물적 분할하고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물적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 기존 주주한테 들어갔어야 될 이익이 대주주 일가한테로 들어가는 겁니까? LG엔솔.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물적 분할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일단 뭐 내용하고 관계없이 일단 경기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주성엔지는 같은 경우에는 그 나쁜 이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해서 물적 분할해서 떼낸 철강 회사 같은 경우 절대로 상장시키지 않겠다라고 확약을 하고 그러고서 물적 분할을 했고 주성엔지는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태양광을 떼내겠다라는 거 기존 반도체 쪽 분야 같은 경우 태양광이 계속 돈을 잡아먹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적 분할만 나오면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없앴던 일로 되어 있었죠.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가지고 핵심 부분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성장 부분인데 요거 떼내가지고 상장시켜가지고 헤쳐먹겠다라는 거죠. 대주주 일가 채우겠다. 네? 다운 시스템은 당연히 기업까지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핵심 자회사들 계속 상장시키고 한다면 이게 그대로 중복 상장이 아닙니까 이거. 네? 중복 상장에다가 대주주 빼먹기에다가 중복상장에 대주주 빼먹기에 기존에 받은 돈 같은 경우는 또 다 어디로 갔냐 이거야. 이거 선급금 수천억 받아가지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이래가지고 지금 앞에 나왔던 거 그러면서 선급금 잔뜩 받아가지고 납품을 안 해요. 납품을 안 하니까 쭉 떨어지고 이제 질타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 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로 갔을 거냐라고 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뻔하죠.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아까 나왔던 이제 그쪽으로 떼가지고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 여기서 문제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자 우선 이 회사 자체도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실적이 좀 날 수 있는 성장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서 나가버렸고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나마 돈 잘 안 되는 정부 사업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고 경쟁도 심한 이쪽 분야만 남아있고 앞으로 성장할 분야 같은 경우가 저렇게 분리돼 가지고 상장으로 신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분리 상장되면 IPO 수준에서 빵튀기 되는 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요. 누가 하면 돈 벌어요? 대주주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운시스에서 빼내가지고 알짜는 빼내가지고 분리 상장시켜가지고 집에 채우겠고 그리고 다운시스는 버려진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이라고는 세계 최고 종목 주식 중에 하나,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라고는 다운시스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얘기야.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기술력으로는 최고 체계라는데 그런데 대주주가 헤쳐먹을 생각하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대주주가 헤쳐먹게 들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헤쳐먹겠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는 이 대주주의 이 짓을 해서는 이제 찍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다원 메닥스하고 이쪽 케이스 같은 경우도 상장도 어렵죠? 이렇게 찍혔는데 이걸 상장을 시켜주겠습니까? 이미 사건은 벌였고요. 단시스 마탱이 갔고요. 그러면 이제 철도 사업 수주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사 이익적으로 이제 철도에서 경쟁은 이쪽에 한번 볼까요? 즉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공정자동화 철강 공정에 여기는 아니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쪽 그럼 이제 경쟁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업체들과 신나는 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경쟁업체들만 좋은 일 시켜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요, 이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급금 받은 것만큼은 일단 납품해야죠. 이제 돈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비용만 더 커지는 이런 구조로 되는 거고요. 다음 특수관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상한 케이스 들어가게 됐다 걸렸죠. 감사원 같은 경우서 이제 감사 들어가서 이제 찍히는 상태로 감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지금 압박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자회사소 성장도 안 되고 그럼 모멘텀만 날아가 버린 케이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된다 그러면 이거 저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 빠져나오셔야 돼요. 기존에도 뭐 다들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일단 눈물을 머금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우리 사장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찍히는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지금 되겠냐 이거야. 돈은 잔뜩 받아가 놓고 그리고 정부에 납품을 안 해가지고 국감에서 이렇게 대통령한테 직접 지목을 받으면서 정부가 사기당한 거 아니냐 하는 소리가 듣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레일과 이 다원시스 간의 그 오래된 유착 관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지속이 될 수 있겠냐 이거야. 그 코레일 사장 같은 경우 간이 부었을까요? 대통령이 저렇게 찍어놓고 있는 걸 저거를 지금 그대로 하게? 계속해서 얘네한테 계속 준다?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 종목에는 지금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과 모멘텀 부분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줍줍할 게 따로 있고 줍줍하지 않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회사가 이제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해소시키자 그러면 거기도 시간이 좀 들어가겠죠. 지금 당장 저런 거 납품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저거 공급을 할 수 있나요? 예? 바로 다음에 내일 공급 다시 해가지고 잔뜩 철도 차량이 그렇게 쉽게 공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사업 이게 모멘텀 자체는 맞는데 이 모멘텀은 맞는데요. 이렇게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투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이런 뻘짓거리를 안 했으면 이 모멘텀을 타고 올라 들어갔을 때 종목이 이걸 지금 다 날려버리게 생기는 겁니다. 이 수혜물 자체를.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받으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 이슈 자체를 오스코텍처럼 가지고 안 하겠다. 그 회사 사장 날아가 버렸죠. 대주주가 쫓겨났잖아요. 사장 자리에서. 그리고 분리상장 없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다시 올려 들어가는 흐름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일단 커버되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손 내지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상태가 되면 반이라도 일단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네. 그렇죠. 다 막혀버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다 막혀버렸죠. 네. 당장 국가에서 저렇게 성급금 잔뜩 받아놓고 지금 납품만 했는데 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또 돈 주고 이런 거 안 되죠. 그럼 이제 생돈 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적자가 더 커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수주 불투명해지고요. 자회사 상장 불투명해지고요. 이걸로 해서입니까? 일단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이슈가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노리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이 기업이 저쪽에서 이제 망가지는 과정은 보긴 했습니다만 얘가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지리라고는 이래서 우리 코스닥이 계속해서 이런 게 과거에도 무수히 많았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심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오스템 인프라 같은 그런 큰 기업이 횡령배임으로 2번이나 걸렸죠. 횡령배임으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요.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임플란트 최고 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이 횡령배임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업자득이 반이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피하셔야 돼요. 일단 피하고는 쏟아지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 그치면 나가시라고. 자, 전재투자TV 안 좋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이거 피하고 난 다음에 피 본 거 어디서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오늘도 지금 상한가 종목이 6개입니다. 이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저희가 안 드립니까? 이런 거 다 잡아서 드렸잖아요. 이거 SPG 한 거, DIC 같은 거 이거 다시 들어갈 때 될 때입니다. 이건 미리 그 전에 표시 같은 경우도 다 해놨지 않습니까? 요거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고 표시 다 해놨어요. 이거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표시 다 해놨잖아요. 미리 요 구간 들어오면 사십시오라고. 요 구간 들어오면 사세요라고 미리 표시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 전 분석해서.
그냥 딱 찍고 돌아 들어오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밑에 그 바닥은 아니라도 요선에서만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11,000원이고요. 오늘 지금 14,000원까지 갔거든요. 거의 30% 가까이 되죠? 이런 종목들 제가 다 찾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오르고 들어오시면 각 앱입니다.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거죠. 오르고 ATM 스탁 이렇게 표시되는 오르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오르고에 입장하시게 되면 저기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앱으로 이렇게 쭉 방을 열어놓고 계세요. 자, 이 전문가들이 각자 특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재료주 매매 중심으로 가는 사람, 테마주 매매, 세력주 매매, 급소 매매, 자 우량주들 달고 쭉 내리 그대로 들고 쭉 그냥 달리게 해가지고 저 대형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들 이런 거 하나 오션 이런 거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현대오톰 이런 종목들로 200%씩 올해 1년 내내 보여드렸었죠.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종목들 가지고 200%는 이런 쪽 매매도 있고 이게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성향을 가지고 계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그 성향에 맞는 전문가가 있고 그 도움을 받고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일단 반이라도 던지시고요.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찾아드리니까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앞에 있죠. 이거 올해 상반기에 벌써 그렇게 작년에 망했던 분들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벌써 다 찾아 들어가고 지금은 더블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